사회 초년생 때 자산을 모으는 데 있어 자주 하는 실수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 저축, 자산, 현금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반복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때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회초년생 때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내가 번 돈이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회사에 취직해 처음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외여행이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 역시 이번 연휴에 어디로 놀러 가는지입니다. 동기들이 SNS에 올리는 여행 사진을 보면 나만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여행 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여행을 자주 가게 되면 열심히 모은 돈을 단 며칠 만에 써버리게 됩니다. 여행의 목적은 일상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를 모두 다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행은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경비는 연봉의 5% 이내에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 전후로 그만큼 더 저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불필요한 소비는 명품입니다. 주변을 보면 명품 가방, 명품 지갑, 명품 시계, 비싼 옷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싼 걸 여러 개 사느니 좋은 걸 하나 사자는 논리도 흔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고 나면 만족은 잠시뿐이고 통장은 다시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엔 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차는 분명 편리하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돈을 빼앗는 부채입니다. 구입 순간부터 감가가 시작되고 기름값, 보험료, 유지비 등 각종 비용이 꾸준히 나갑니다. 차를 사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면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꼭 필요할 때만 렌트해서 이용해도 됩니다. 직업상 차가 꼭 필요하다면 연봉의 최대 20% 이내에서 신차가 아닌 감가가 많이 됐거나 연식에 비해 중고 시세가 받쳐주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를 쌓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때 저축보다 소비 습관이 먼저 굳어진다면 나중에 돈을 모으는 게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비를 기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그 목록이나 가계부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생각과 기록이 내 소비 습관을 만들고 자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 때 자주 하는 두 번째 실수는 투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 제대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은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중에 돈이 좀 더 모이면 투자해야지 하는 생각에 투자를 미룹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금과 적금으로만 돈을 모읍니다. 물론 저축은 투자의 기본이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예적금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즉, 통장 잔고는 늘어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없다가 후회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할 때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아둔 돈은 예적금 뿐인데 신혼집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부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동안 왜 투자 공부를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입니다. 저도 눈덩이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투자는 나와 먼 일이라고 생각했고,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수 있으니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빨리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투자에 있어서 절대 늦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어렵거나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적은 금액으로라도 조금씩 투자하면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때 자주 하는 세 번째 실수는 고위험 투자에 전 재산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레버리지 상품이나 코인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인 TQQQ 투자자의 약 12%가 한국인이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속슬 투자자의 22%가 한국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등락을 반복하다 보면 손실을 만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표를 보시듯 손실을 만회하려면 손실률보다 훨씬 높은 시세 상승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잦은 변동 속에서 자산이 녹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중 관세 전쟁 이슈로 코인 시장이 크게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 코인 파생 상품 시장에서 190억 달러가 청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은 돈을 전부 날리는 치명적인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도박이 아니라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 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 시절은 부자가 되는 시기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즉, 저축과 소비 습관을 다지고 투자 방법을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한 방에 대박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20%의 확률로 80%의 수익을 노리기보다 80%의 확률로 20%의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 습관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장기 상승세를 보여준 미국 지수나 우량한 자산 중심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초년생 때 자주 하는 네 번째 실수는 월급이 평생 들어올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이제 막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월급은 매달 꾸준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은퇴 나이는 49세에서 50세입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취업을 했다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0년 정도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정년을 끝까지 채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10년 전 시절을 떠올려 보면 20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회사는 직원을 노동력이 아닌 인건비로 보게 됩니다. 지금은 주목받는 신입사원 또는 막내사원이지만 언젠가는 주변으로부터 저분은 언제 퇴직할까 하는 시선을 받는 때가 옵니다.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배워가며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위아래로 눈치가 보일 시기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 회사 사정도 바뀝니다. 지금은 실적이 탄탄한 회사라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나 업계 변화에 따라 회사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많은 대기업들, 특히 화학, 디스플레이, 건설 등 많은 산업에서 현재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10년 뒤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퇴직을 한 이후에는 별다른 근로소득 없이 40에서 5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해야 할 것은 바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하여 자본소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가야 합니다. 즉,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ISA,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 DC형 등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의 안정장치를 2중, 3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언급한 스노우볼 이펙트는 작은 눈도 오래 굴리면 눈덩이처럼 커지듯이 투자도 시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회 초년생은 바로 그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멀리하며 근로소득을 꾸준히 자본소득으로 바꿔간다면 분명 더 안정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저희의 노력과 과정을 영상을 통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좋은 생각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